남의 건강보험 도용하는 사례, 이게 정말 많죠. 일단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그런 부정수급 신고 사례 같은 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를 받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은 이제 한 500건에서 1000건 정도 사이 매년 그 정도가 계속 적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6,000명이 넘었다 5년 동안,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마약 범죄가 요새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처럼 똑같이 이게 암수 범죄라고 하죠. 정확한 규모가 파악이 안 되는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자인 병원 쪽에서는 나는 일단 진료비를 받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인 그 대리한 사람은 그 진료를 받으면 좋은 거니까 서로 굳이 신고할 요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사회적 경험치가 쌓인 것 중에 하나가 본인 확인을 좀 QR코드 같은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는 거의 모든 출입시설에서 다 그런 걸 하다 보니 좀 불만들도 있었지만, 최소한 의료기관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 확인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제로는 또 내국인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 아까 댓글에도 잠깐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방식인 게요.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제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거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체자 신분이면 사실 그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대표나 사장 명의, 아니 사장의 가족 명의로 진료를 보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참 딱한 경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정식 체류자 신분을 받은 분은 그분 이름으로 돌려서 계속 진료를 보고, 이런 것도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부정수급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정도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제로 외국인보다도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내국인 분들도 그 본인 부담금 불법 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공급자분들이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언제 왔다 이렇게 해서 부정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들여다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관련해서는 정말 외국인들이 다 뭐 혜택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내는 보험료가 대략 한 1조 5천억쯤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진료비로 쓰는 거는 한 1조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5천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낸 보험료의 대부분을 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은 자기들이 낸 보험료의 30%가량을 쓰지 않고 흑자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국 국적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의료 이용량이 많아서 그쪽에서는 약간 적자가 나긴 하는데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0억 정도. 그래서 전체 1조 5천억으로 치면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지,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부 남용 사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뭐 먹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많아요. 이민간 교포분들이 돈은 현지에서 벌어서 쓰시는데 국내에는 그냥 건강보험 살려놓고 조금 내시다가 와서 큰 수술을 한대요. 이게 이른바 아까 댓글에 나온 검은 머리 외국인이잖아요. 네. 어떡하죠? 사실 저희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사례 논의에 앞서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건보료를 이렇게 저항 없이 잘 내고 유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어떤 동포의식, 민족의식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그 내는 보험료가 우리나라 안에서 사용되겠지, 아니면 우리 민족 안에서 사용되겠지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은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외국 동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저런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는 그런 약간 느슨한 그런 연대체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보험료 내는 거를 그럼 조금 별도의 트랙으로 열어준다면 그분들도 계속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향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의 이런 체계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싶긴 한데, 이건 역시도 아까 김윤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큰 비중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공평성이라는 게 뭐 액수 비중도 있지만 와닿으면 화나는 건데, 네. 아니 외국에서 돈 많이 버시고 사는데 여기 살려놓은 건강보험 가지고 비싼 수술하시는 거는 네. 공평성에선 화가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는 보험료와 그분들이 이제 가끔 한국에 와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쓰실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지를 좀 정확히 계산하고 그 규모를 따져서 적절한 개선 방안, 예를 들면 조금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한달지, 그래서 그 대다수의 우리 그 국민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 내 의료 지출 맞춰보면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작가님 말씀은 외국 살고 계신 교포용 국민건강보험을 따로 트랙을 두면 된단 말씀이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일단은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통계로 잡히기도 할 거고, 이제 처음에 외국인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본인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한국에 계신 친척분들 명의로 진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한국인이고 뭐 어떻게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통계 자체가 안 잡히는 건데, 일단 규모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좀 길을 터주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받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